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언론을 보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거나 그리고 학대를 한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그런 행동이었을 텐데 그걸 부모가 잘 알아주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이에게 심한 학대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정말 눈높이를 맞추는 아빠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도리는 이모의 아빠 말린과 함께 어린 니모를 찾는 대단한 모험 후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리가 가오리 떼와 부딪혀 크게 다칠 뻔한 사고를 겪은 후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은 바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어버린 후 애타게 아빠와 엄마를 찾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부모를 찾는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도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부모님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아쿠아리움 근처 해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리는 평소 자신의 스타일처럼 많은 것을 계획하기보다는 즉시 부모님을 찾아 떠납니다. 말린도 이번 여행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흔쾌히 아들 니모와 함께 모험에 동참합니다. 과연 도리는 멀고 먼 캘리포니아 해안의 아쿠아리움까지 무사히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도리가 그곳에서 부모님을 만난다면 도리의 부모님은 잃어버린 딸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까요? 영화 속 도리의 부모님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을지 몰라 항상 걱정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도리가 길을 잃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약속된 표시를 따라서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집 주변에 수많은 표시를 남기죠. 그리고 언젠가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부모의 배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눈높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에 이제 둘이서 여수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차를 타고 이제 주차를 한 후에 주차한 곳에서 나와서 시내 여기저기를 이제 구경하면서 한여름이어서 주차장까지가 이제 걸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듯해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기다렸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이제 빅택시가 한 대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를 이제 발견을 했고 유턴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아이에게 반대편에 개인 택시가 오고 있으니까 차가 오면 우리 빨리 타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개인 택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아이 말에 약간 당황을 했지만 아이에게 그 이유를 재빨리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진지하게 저에게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날씨는 덥죠. 택시는 어느새 유턴을 해서 우리 앞에 와 있어갖고 어떡해요. 얼른 아이 손을 이끌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귓속말로 좀 전에 왜 이제 택시를 타지 말자고 그랬는지 다시 이제 물어봤지만 아이는 이제 앞에 기사님이 있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웠는지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와서 이제 제 차에 타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고서 더위를 조금 식힌 후에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아이에게 한 번 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개인 택시에 이 개인이라는 말을 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말로 순간적으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야 저기 택시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저기 개인 택시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순간 아이는 개인 택시란 말을 나름의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을 떠나서 멀리 여수까지 왔는데 아빠 혼자 개인 택시를 타고 가버리면 그럼 난 어쩌지? 이런 고민을 했나 봅니다. 아이 말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한참이나 좀 웃음이 나왔지만 옆에 이제 아이의 얼굴은 아주 그냥 낯빛이 심각했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일을 떠올리면 아이도 깔깔대며 웃을 수 있지만 자녀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놀이를 중심으로 한 아버지 교육 강연을 하다 보면 아빠들이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반응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그 놀이 실습 전에 놀이 이론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놀이도 이제 실습을 해본 후에 스스로 자녀와 창의적인 놀이를 해보도록 자유 시간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이컵으로 뭐 놀이를 할 때 아빠에게 이 종이컵을 제공하고 이제 실컷 놀아보라고 하면 모두 이렇게 다 컵 쌓기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가 어린 뭐 만으로 1, 2세, 한두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컵을 이렇게 쌓는 것보다 의외로 흩어진 컵을 모으거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 데 더 관심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아빠들은 모으는 것을 하지 말고 야 우리 컵 쌓자 뭐 이렇게 하자고 아이에게 계속 종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이제 이렇게 컵 쌓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말에 이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컵 쌓기를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이제 컵을 모으거나 또 부시거나 이런 놀이를 계속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아빠들은 아이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갖고서 아이와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빠는 아이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구석에 있는 이제 컵을 넣어놨던 박스를 가져와서 아이하고 본격적으로 컵 모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가득 컵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신이 나서 아빠가 머리 위에 박스를 이렇게 올리면 아이가 거기다가 그 종이컵을 던져서 박스에 넣는 그런 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북하게 이렇게 컵들이 모이면 그거를 던지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제법 웅장한 그 모양으로 컵을 쌓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컵 쌓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컵을 쌓다가 툭 쳐갖고 우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좀 굳어지고 아빠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된 순간에 어떤 아빠들은 털털하게 웃으면서 실수해도 괜찮고 야 이렇게 뭐 무너져도 괜찮아, 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쌓아볼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컵 쌓기를 다시 또 이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야 우리 무너졌는데 더 신나게 한번 부셔볼까? 하고서 막 부수는 그런 아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갖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막 쌓다 보면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실수를 이렇게 무너졌을 때 아빠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리고 또 거기다 같이 막 컵을 부수기도 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아빠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에 편안함이 쌓일 것 같습니다. 한두 살 아이에게 무조건 컵 쌓기를 하자고 강요하거나 조금 더 나이가 든 아이에게 쌓던 탑이 무너졌다고 구구절절 실수를 지적하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생각과 행동에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것에 맞는 재미를 찾고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아빠의 태도입니다. 꼭 놀이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아빠의 태도는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